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집을 지으면서 건축업자 때문에 마음고생을 하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 스승님께 질문 드립니다. 제 지인은 평소 잘 아는 건축업자와 계약을 맺고 집을 짓기 시작하였으나 계약과는 다르게 공사를 하고 건축자재도 계약과 다른 걸 사용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부실공사라는 걸 알게 된 건축주는 당연히 화가 나서 업자를 나무라게 되었고 그 일로 인해 업자와 건축주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으며 결국 공사 도중 업자가 무책임하게 떠나버린 상황이라고 합니다. 집을 짓는 등의 큰 일을 할 때는 좋은 인연을 만나는 것도 큰 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스승님, 건축을 할 경우에 건축주와 건축업자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하는지 가르침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집 지어본 분들 많이 계시죠? 아마 이 우리 도원 가족 중에는 집을 지어주는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집을 많이 지어본 분이 있을 것입니다. 집 지어본 분 많이 계시죠? 아니, 대답이 없어요? 안 지어봤습니까? 근데 이제 집을 지어본 분이 많이 계실 텐데 그 건축업자와 건축주 사이에 항상 입장 차이가 있고 입장 차이 때문에 갈등이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는 건축주는 계약서대로 집을 잘 지어달라고 계약을 할 것이고 얼마에 어떤 물건으로서 어떤 자재로서 어떤 그 퀄리티를 가지고 집을 지어달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면 그 건축업자는 그 계약서대로 집을 짓는다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하는데 좋은 업자는 그 약속 이행을 바르게 합니다. 책임 있게. 그리고 하나하나 설계대로 집을 지어 가겠죠.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추가로 뭘 요구하게 되면 이런 비용은 좀 더 듭니다라고 설명을 해줄 것이고 타협점을 찾으면서 집을 짓겠죠. 근데 여기서 건축주가 욕심을 내면서 추가로 해달라고 해놓고 이렇게 계약서대로 돈만 지급하려고 하면 이제 그 건축업자는 부담이 밀려올 거 아닙니까? 많은 추가로 해놓고 주인은 돈을 안 주고 추가 공사만 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건축주가 있는데 이러면 이건 건축주의 문제점이다. 우리는 건축주부터 지금 제가 먼저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건축을 할 때 계약을 하게 되면 정확한 자재와 설계 도면을 가지고 계약을 하고 집을 짓는데 이렇게 해놓고 짓는 과정에서 자꾸 욕심을 부립니다. 그리고 터무니없는 욕심을 부리면서 추가비를 주지 않고 이걸 건축 설계 변경을 하면서 원할 경우에 대립이 되고 갈등이 오고 문제가 나타나겠죠. 그러면 이건 건축주의 욕심이고 잘못이다. 그리고 두 번째, 건축업자가 이제 집을 계약대로 잘 지어주면 좋은데 짓다 보니까 이익을 조금씩 더 남기고 싶은 거예요. 이익을 조금씩 더 남기고 싶어가지고 요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요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리고 물건 빼돌리고 조금 부실공사하고 등등의 이렇게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어떤 문제점을 자꾸 만드는 업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처음엔 드러나지 않다가 조금 진행이 되면 드러나지 않습니까? 드러나가지고 이게 문제점이라고 주인이 이제 지적을 하면 이걸 수긍을 하고 수정을 해서 하는 분이 있고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서 자기 이익을 챙기면서 끝까지 주인과 마찰을 일으키면서 자기 고집대로 하다가 나중에는 돈 다 써버리고 이익이 없을 것 같으면 나가 떨어지는 업자들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약속 이행을 건축업자가 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빼돌리다가 나중에 이렇게 중간 정도 짓다 보니까 이익이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다 뺏쓰고 나니까. 그러니까 계속 완공해봤자 남는 게 없거든. 그러니까 중간쯤에서 그냥 손 털고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써 무책임하게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이 폭발하게끔 약을 올립니다. 그러면 이제 주인이 썽이 나가지고 뭐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명분 삼아서 공사를 포기하든지 도망가든지 또는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든지 이런 업자들이 있다라는 거죠. 왜 공사를 못하게 방해하느냐? 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을 때는 함부로 다른 업자를 못 대는 거예요. 이 건축업자가 사기를 쳤든 부실공사를 했든 못된 짓을 했든 나자빠지면서 포기각서를 써줄 때는 깔끔하게 다른 분이 와서 할 수 있는데 포기각서를 써주지 않으면 이게 쉽게 다른 사람이 접근을 못해요. 그럼 법적인 절차를 다 밟은 다음에 다른 업자가 들어와서 공사를 해야 돼요. 내용 증명도 보내야 되고. 그렇게 골탕을 먹이면서 그 건축업자들이 아주 바르지 못하게 건축주를 피해주는 경우들이 많다. 그러면 통계적으로 볼 때 건축주가 문제가 있는 경우는 통계적으로 볼 때 한 10%밖에 안 됩니다. 90%는 건축업자들이 문제를 일으켜요. 왜 그러냐? 건축주들은 건축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냥 돈만 주면 되고 잘 모른다고. 그렇기 때문에 계약대로 잘 지어주겠지 믿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건축업자라면 주인이 알든 모르든 책임감을 가지고 바르게 지어줘야 되는데 딱 봐서 순진하고 착하고 말 잘 듣고 하면 더 속여먹는 거야. 그리고 건축에 대해서 정말 하나하나 분석적으로 아는 사람한테는 잘 대해주고 건축주가 순수하고 깨끗하고 잘 몰라. 철근이 몇 개 들어가는지도 잘 모르고 이렇게 웅벽을 제대로 쳤는지도 잘 모르고 이 그 콘크리트 강도가 낮은지 높은지도 잘 모르고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건축주가 조금 모른다 싶으면 만만하게 보고 가지고 놀다가 골탕을 먹이고 사기치고 도망가는 업자들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이 건축업자분들 이 강의 들으시면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실제 이렇게 사기치거나 부실공사에서 달아나고 속새겨가지고 건축업자들 신용도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이건 건축하시는 분들 다 스스로 알 겁니다. 스스로 신용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그러면 건축하시는 분들이 다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우리나라 현실을 비교해보면 30% 정도는 훌륭한 업자들이 있고 30% 정도는 훌륭한 업자들이 있고 70%는 문제점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리고 속 썩는 예는 90%란 얘기입니다. 집을 지면서 속 안 썩고 잘 이렇게 지어지는 확률은 10%밖에 안 되고 속 썩는 확률은 90%다. 근데 속을 썩더라도 끝까지 책임져주는 업자는 30%가 되고 70%는 다 문제를 일으키면서 속 썩으면서 집을 완성하거나 아니면 도망가거나 그리고 완성을 해준다 해도 원수처럼 끝내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더란 얘기죠. 이건 대기업만 그런 게 아니라 중소기업, 소기업들도 그런 예가 많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대기업들은 그래도 간판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완성은 해요. 도망갈 수 없잖아요. 자본 능력도 있고. 그러니까 끝까지 완성은 해줍니다. 부실공사 하더라도. 근데 이 소건축업자는 그냥 면허 취소하면 그만이고, 그냥 빚쟁이 쫓아다니면 도망가면 그만이고, 이런 식으로 무책임하게 공사하는 분들이 많더란 얘기예요. 제가 이 세상을 둘러보니까 70% 정도가 바르지 못한 생각으로 하는 분들이 있더라. 그리고 한 30%는 훌륭한 분도 있고, 여러분들 업자들이 혹시 계시다면 30% 안에 들어가도록 노력하라는 얘기입니다.
제가 우리 도원대학당을 지면서도 느낀 바가 있습니다. 우리 도원대학당을 지면서 훌륭한 업자들을 제가 몇 분 만났습니다. 정말 하늘이 도우사 아주 훌륭한 분도 만났습니다. 우리 도원대학당을 짓는데 여러 분의 업자들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하청업자 아시겠죠? 이 하청업자들이 여러 분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분 예를 들어드리면 기와를 시공하는 업자분이 있었어요. 기와 시공. 그래가지고 견적을 냈습니다. 그리고 얼마의 기와를 올려주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제가 한 푼도 깎지 않고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기와 시공을 하러 와가지고 기와 시공을 다 했어요. 시공을 하는데 우리 도원대학당 강당이 있고 또 이렇게 본원 강당 말고 또 직무실이 또 있습니다. 또 생활 공간도 있고 또 이렇게 임원들 숙소도 있고 또 우리 회원들 숙소도 있고 이렇게 이제 여러 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공사를 하는데 이 강당 공사부터 기와를 올리기 시작했는데 그 강당 공사를 거의 기와를 다 올렸어요. 다 올리고 날 때 제가 이제 갔습니다. 우리 도원대학당을 가서 보니까 한 80%, 90%가 기와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 기와공이 저한테 부르더니 저한테 하는 말이요. 선생님, 저 본당, 그러니까 직무실, 이 본당은 이 토기화를 하지 마십시오. 토기화를 올려드릴 수가 없습니다. 계약은 다 했는데. 아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우리는 토기화로 지금 계약을 했고 다 완성을 하려고 지금 준비했고 이렇게 준비를 완벽하게 해가지고 당신한테 맡겼는데 이제 와가지고 당신이 이 토기화로 못 올린다고 하면 그게 무슨 말이 되느냐. 그러니까 이 강당은 자기가 책임지고 하는데 이 본당, 이 직무실은 토기화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색깔이 다른데 이게 되느냐 말이 안 되지. 그러니까 무조건 토기화로 해봐라. 그랬더니 이 기와공이 하시는 말씀이 토기화로 자기는 견적을 냈고 토기화로 다 해드리려고 했는데 2층에를 올라오고 2층에 1층이 있는데 2층에를 올라와 본 다음에 자기가 견적을 냈어야 되는데 2층에를 올라와 보지 않고 밑에서 건물만 보고 견적을 냈다라는 겁니다. 근데 막상 강당 기와를 다 하고 2층에를 와 보니까 토기화로 하면 창문을 가리는 거예요. 동기화로 하면 안 가리고 토기화로 하면 이 흙을 쌓고 아시죠? 이렇게 하면 기와가 높이 올라와 가지고 물매를 잡으려면 창문이 가리는 겁니다. 근데 창문이 가리면 집이 버리기 때문에 절대 이걸 토기화로 하지 마시고 동기화로 하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모양새가 달라지는데 괜찮겠냐 하니까 이게 강당 동하고 본동하고는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따르게 기와를 올리더라도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 부분은 동기화를 하십시오 권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 토기화 올린 걸 다 뜯어달라면 다 뜯어주겠다는 거예요. 돈 안 받고 동기화로 다 하라 이거지 하려면. 그리고 아니면 자기가 이걸 견적을 잘못 냈으니까 강당 기와 올리는 걸 100%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돈을 안 받겠다는 겁니다. 대단하죠?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원하시면 동기화를 올리기 그럼 이미 기와 올린 걸 다 뜯어서 원상복구해 주든지 아니면 이건 자기 실수기 때문에 이 토기화 올린 걸 다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지고 돈을 한 푼도 받지 않겠습니다. 이건 자기가 견적을 잘못 낸
책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제 잘못이기 때문에 이 기와값을 받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께서 그냥 토기와를 보존하고자 하신다면 저희들은 100% 이걸 무료로 해드리고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동기화를 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이 그냥 폼 내려고 그러는 줄 알고 제가요 이제 폼 잡는 줄 알고 그래서 되겠냐, 내가 이걸 그렇게 피해를 줄 수 없으니 일단은 기와값을 내가 일부라도 내가 주는 게 맞다. 그러니까 기와값을 내가 반값이라도 줘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가 절 지을 때도 기부한 적이 있는데 이 도원대학당에 기부하는 마음을 갖겠다는 거예요. 선생님께서 공익적 사업을 하고 우리 도원가족을 위해서 큰 법문을 하고 이렇게 공익사업을 하시는데 자기도 동참하는 마음으로 기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자기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기가 책임지는 마음으로 이것을 기부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진심으로 하는 말이에요, 보니까. 그리고 옆에 다른 분들이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제가 이분들한테 이렇게 여러 명이 보는 앞에서 허언을 하겠습니까? 저게 자기가 위세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니까 자기 진심이니까 받아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진심으로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러길래 제가 그럼 좋다. 당신의 뜻을 거룩하게 받겠다. 그렇게 딱 받고 마무리를 하는데 이분이 끝까지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마무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는 한 8, 90% 완공된 상태였는데 끝까지 한치도 어긋나지 않게 마무리를 정성껏 해주고 청소까지 다 해주고 그러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면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자기가 도원대학당에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기부할 테니 선생님 나중에 좋은 인연으로 또 만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강의를 많이 열어주십시오. 좋은 강의를 많이 열어달라고 하면서 당부하면서 그분이 가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하시는 말씀이 당신의 이 거룩한 뜻을 내가 길이 간직하겠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 도원가족 내가 강의를 하게 되면 당신의 뜻을 반드시 전하겠다. 제가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침 이런 질문이 왔길래 제가 이 뜻을 밝히는 겁니다. 정말 의인이었어요. 저는 현재까지 건축업자들을 많이 만났지만 이분처럼 솔직하고 그 자기가 견적을 낼 때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고 책임을 지고 모든 걸 다 자기 책임으로 돌리고 끝까지 완벽하게 완성해주고 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당신은 역시 위대하고 업자다운 업자이며 정말 훌륭한 건축업자다. 훌륭한 기와공이다. 그 기와공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는 너무너무 바쁘다는 겁니다. 왜 바쁘냐? 자기는 한 번도 그 공사하면서 실수한 적이 없었고 부실 공사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30년 공사를 했는데 한 번도 원망을 들은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이분 행하는 걸 모습을 보니까 역시 뒤끝이 깨끗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정말 이분처럼 이렇게 공사를 훌륭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면 이 건축업자 명예는 반드시 살아납니다. 참 이 자리에서 그 감사하다는 인사를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그 기업은 이름을 밝혀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잘 기억은 안 나지만 태산기업인가? 하여튼 태산기왕가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 박 대표라는 분인데 제가 이름을까지 밝히면 좀 그런 것 같아서 하여튼 그 사장님에게 진심으로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간단하게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한옥으로 도원대학당을 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치료를 또 해야 돼요. 보호하는 차원에서
그 오일스텐이라든가 뭐 니스라든가 오칠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공사를 다 하고 칠을 하려고 업자를 선정했는데 또 좋은 귀인을 만났습니다. 그 오칠을 하는데 처음에는 오칠을 하려고 생각도 안 했고 그냥 오일스텐을 칠하려고 했더니 그 업자 하시는 말씀이 이 오일스텐을 칠하게 되면 몇 년 지나면 이 부패가 되거나 집이 시커매지고 나중에는 그 세월이 지나면서 곰팡이 균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칠하면 안 된다. 그러시면서 비싸더라도 오칠을 해야만이 영원히 보존이 되고 집이 깔끔하고 오래오래 보존이 되며 이 훌륭한 학당을 지었는데 앞으로 100년, 200년 가야 될 집인데 이렇게 오일스텐 같은 거 이런 걸 칠하면 안 됩니다 하면서 그 오칠을 하시는 분이 정말 실비로 우리 도원대학당을 위해서 다 칠을 해주었습니다. 정말 이분께도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참 이 자리를 빌어 우리 김 대표님이라고 그 김석천 대표님한테도 제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마무리를 하고 싶은 말은 이렇게 훌륭한 건축업자도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없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돈을 따라서 이익을 따라서 마음을 수시로 바꾸고 말을 수시로 바꾸고 자기가 약속한 말도 금방 바꾸고 이렇게 약속을 어기면서 상처 주는 업자들이 많더라는 겁니다. 절대 여러분 그 주변에 이 건축하시는 업자분들이 있다면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되는 이유를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집을 짓게 되면 보통 최소 30년, 50년, 100년까지 그 당대의 사람들이 삽니다. 30년은 당대 그 사람이 살 수 있고 자손 때까지 살게 되면 30년, 50년, 100년까지 집을 짓게 되면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집을 부실공사해 놓거나 잘못해 놓으면 사는 주인들이 늘 불만을 갖게 되고 건축업자를 욕을 하게 됩니다. 그 건축업자를 욕을 하게 되면 그 탁한 에너지는 계속 그 건축업자한테 가게 됩니다. 그런 그 건축업자는 그 탁한 에너지, 살의 기운, 탁한 기운을 계속 받게 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탁한 기운에 의해서 사업이 안 되든지 어려워지든지 피해를 보든지 공사해놓고 돈을 못 받든지 공사해놓고 사기를 당하든지 이런 어려움이 와서 여기서 남은 돈 10배로 손해를 봅니다. 자, 이분한테 피해를 줬어요. 그래가지고 1억을 남겼어. 다른 사람 공사해주고 돈을 못 받아가지고 10억을 날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인연이 반드시 오게 돼 있다. 그래서 업자분들이 뭐라고 하냐면 일해놓고 돈 못 받았다고 이렇게 푸념하는 업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 뒷조사를 해보면 부실공사한 경험이 있고 다른 사람한테 상처 준 경험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자기 잘못은 돌아보지 않고 내가 돈을 못 받았다고 한탄만 해요. 알고 보면 자기 과보가 반드시 있다. 그래서 제가 가까이 참 친구도 집을 진 친구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도 강의장에 와 있습니다, 지금. 근데 업자를 잘못 만나가지고 정말 집을 지면서 엄청나게 속을 썩고 힘들게 고생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가까운 지인이 집을 지었는데 친척이란 이유로 믿고 맡겼어요. 친척이란 이유로 믿고 맡겼는데 그 친척 건축업자가 사람이 좀 약간 사짜가 낀 사람인데 알면서도 친척이란 이유로 이제 선정을 한 겁니다. 왜? 나는 속이지 않겠지. 에? 나는 속이지 않겠지. 친척이니까. 이런 믿음으로 이 공사를 맡겼던 거죠. 맡겼는데 역시나 친척을 더 회쳐먹으려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친척을 회쳐먹는단 말 알죠? 그 친척을 갖다 오히려 믿는다는 것을 이용해 가지고 더 돈을 빼돌리고 정말 회쳐먹듯이 이 사기를 치고 이렇게 부실 공사를 하고, 그러다가 노출이 되고 자기 사기 친 게 다 드러나니까 그냥 무책임하게 공사 포기하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그리고 친척인데도 연락을 끊고 그렇게 배신을 하고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런 세상에 이런 업자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친척이나 인척이나 지인들이라고 해서 함부로 업자 선정을 하지 마라. 업자는 냉철하고 바르게 여론조사도 하고 집 지은 경력도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고, 집 지었다면 그 집 지은 건축주한테 가서 이 사람이 집을 잘 지었나, 그리고 집 지어주면서 속은 새기지 않았나, 이런 걸 계속 추적을 해서 역추적해서 상담도 해보고 확인 작업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신뢰가 주어질 때는 계약을 해서 공사를 해야 되지만, 단지 친척이란 이유로, 지인이란 이유로 함부로 공사를 맡기지 마라. 오히려 친척 간의 의리 상하고 더 사기도 당할 수 있고 더 어려워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강의가 좀 길어지긴 했지만, 제가 왜 이 강의를 지금 아주 좀 리얼하게 하느냐면, 여러분들은 늘 앞으로 집을 지을 수도 있고 과거에도 지었고 또 이런 업자들을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분별을 해서 집을 짓고 준비를 해야 이 집 지면서 마음고생도 안 하게 되고 늙지 않고 그 집 지은 다음에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집 지면서 가진 고생하고 가진 속 다 썩고 원망스럽게 집을 짓게 되면 입주하고 나서도 불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집을 지을 때는 철저하게 준비도 하고 또 업자 선정도 바르게 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내가 바르게 분별력을 가지고 반드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바르게 집도 지을 수 있고 기운이 좋아져서 복된 집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우쳐서 앞으로 부자 되시고 좋은 집 지란 뜻입니다.